입니다. 물류관리론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방법에서 그리디형 수요 예측 방법을 알아봤고, 이 앞전 시간에 물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리디형 물류 조직부터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 조직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 가장 최근에 물류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글로벌화 돼가는 요즘 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조직 형태인데요. 모 회사와 자회사 간의 권한 이양이라는 형태로 모 회사의 스텝 부분이 복수 자회사에 해당 물류 부문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전체 단일 기업으로 지명령하고 관리 수준을 일정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리드형 물류 조직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형 조직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물류 본부가 물류부로 이렇게 연결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요즘 활성화된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 내에 기업형 물류 조직 유형이 있는데요. 보통 기능형 조직에는 물류 활동의 하나의 기능으로 파악을 하는데, 타 기능과 연계와 최적화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천해왔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물류라고 하는 것은 교차 기능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 기능으로서의 조직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변천해 왔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내의 물류 조직 유형인데, 이 중에서 프로그램형 조직이 있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류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 전체가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다른 경영활동 기능들은 물류에 종속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업 내의 프로그램형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형 조직이 있는데요. 위에서 우리가 봐왔던 두 가지의 극단적인 조직 형태의 중간적인 최적의 물류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첨단 기술 기업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기 부서에 근무하다가 특정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부서에 인원을 모여서 구성되는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매트릭스형 조직이다. 그렇게 해서 요즘 이런 형식의 내용의 조직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 조직의 효과를 측정하는데요. 물류 조직이 어느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자사의 자기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류 조직 중에 가장 최적의 물류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효과를 측정해야 나중에 어떤 물류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측정 기준을 설정하는데 매출액 대비 물류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 측정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부서들 간에 비교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동업종에 종사하는 유사 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출액 대비 물류비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부서들 간에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동업종 간에 유사 기업과 비교해서 우리가 물류비가 낮은 것인가 높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매출액 또는 총 물류비 대비 특정 물류 활동의 물류비를 이야기하는데요. 매출액이나 총 물류비 대비해서
특정 물류 활동의 물류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산성 및 프로젝트 관리 능력인데 예산 대비해서 실제 지출액, 투입 대비 산출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물류 효과성이 있는가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 투입 대비 산출로 이렇게 계산하는 생산 프로젝트 관리 능력 등을 통해서 물류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 측정을 해야만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인 것을 연구에 갈 수 있는, 개발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류 조직에서 정보 역할인데요. 정보 처리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인데 이런 내용들이 가장 이상적인 물류 조직은 부서 간의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원활하게 부서 간의 활동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물류 조직의 정보의 역할이죠. 또 정보는 물류 활동을 통합하고 조정하는데 핵심적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EDI라고 하는데 기업 간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문서나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음으로써 기업 간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EDI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부서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데이터나 문서가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정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통합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조직의 효과 측정을 하고 정보의 역할이 있어야만 물류 합리화에 중요한 개발 발전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류 조직의 거래 비용인데요. 물류 조직의 범위는 거래 비용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는 내부 거래와 외부 거래가 있는데요. 거래 비용은 생산 비용과 함께 고려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협상, 계획, 적응, 집행, 통제 등 거래 비용이 포함되는데 생산 비용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거래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조직 범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고객에게 물류 제공 시 내부 조직을 이용할 것인지 외부에 의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비용, 경영기술, 특정 지식의 한계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외주를 줄 것이냐 아니면 내부 조직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 비용을 어떻게 하면 더 낮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물류 운영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물류 시스템의 합리화, 여러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물류 시스템의 개요라든가 물류를 시스템화하는 것, 그리고 물류 시스템 목표와 합리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기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 시스템은 작업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의 두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작업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죠. 실제 작업하는 내용과 물류 합리화를 가져가는데 정보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서브 시스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제 기능, 원료 구입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반되는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물류 시스템의 목적은요 고객에게 상품을 보다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장소에 정확한 납기에 정확히 배송하고 또 품절을 막기 위해서 적정 재고를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물류 시스템의 목적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배송이라든가 하역, 보관, 포장 등의 물류 활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적절한 물류 관리 지표를 개발해서 물류에 관련된 문제점을 수립하고 구매, 생산, 영업에 관련된 정보 피드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은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 시스템의 목표가 있는데요. 서비스, 신속성, 공간의 효과적인 이용, 재고 조정, 규모 적정화, 뭐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서비스는 품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손상이나 사고가 없는 안전성이 있는 것, 이것이 중요 서비스가 되겠죠. 신속성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정확히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신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물류 시스템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공간을 무조건 적재한 게 아니라 적재하지 않고 바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공간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 조정인데 과다 재고를 보유해서 회전율 저하를 감소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규모의 적정화인데요. 물류시설의 적합성, 활동상의 불합리한 개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 처리의 집중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규모를 고려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의 목표, 이 목표를 두고 물류 시스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것,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적정한 재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규모도 필요 없이 물류 시설을 크게 해서 낭비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어서 물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규모의 적정화가 목표다. 이 목표를 두고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5S라고 하는 이 영문 이니셜 앞자 S를 따서 5S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류 시스템의 추구 방향인데요. 물류 시스템은 대량 수배송이 가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획 배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전에 정교를 통해서 물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동일 업종, 동일 지역 간에 할 수 있다면 공동화를 추구함으로써 훨씬 유리한 물류 기능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 공동화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건데요. 그 다음에 물류 시스템의 단순화 추구인데요. 보통 제조기업에서 1, 2차 도매상을 겸유하지 않고 소매점 창고 등으로 유통되는 형태의 내용인데, 가능하면 물류 시스템을 단순화시킴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시스템의 전문화 추구인데요. 물류 시스템의 전문화를 해야만 물류 합리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전담 부서를 설립했던 우리 물류 조직에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복합 일관화 수송화 추구인데요. 화물이 소비지에 도착할 때까지 단일 수송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물류 시스템의 정보화 추구인데
물류 시스템의 정보화 추구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합리화인데요. 생산의 합리화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판매에 있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동시에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비용으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물류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류 합리화는 결국은 물류비 절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물류 합리화는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 조정이 주요 대상이고 또 각 기능 간의 기업 조직 부문 간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서 총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물류 합리화의 최종 목적은 물류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물류 합리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간의 물류 관리론을 배우는 이것도 물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한 내용인데, 물류 합리화는 결국은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류 합리화 대책인데요. 물류 조직의 변경, 예를 들어서 저원가 조직으로 어떻게 하면 물류 조직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유유 부분의 최소화인데요. 차량이나 창고 공간의 활용 극대화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능률 개선인데요. 물류 조직의 운영 효율 향상과 사무 기계화를 통한 원가 절감, 그리고 저렴한 물류 원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물류 합리화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물류 조직을 저원가 조직으로 변경하고 또 유유 부문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창고를 최대한 최적의 수량, 차량과 최적의 창고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능률 개선인데 사무 기계화를 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능률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렴한 물류 원가를 만들어가는데 물류 합리화의 대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 합리화의 필요성인데요. 물류 합리화는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물류 원가의 증대를 가져오고, 그리고 노동력 수급상의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력 수급상의 문제점은 3D 기피 현상이죠. 물류업들이 조금 3D 직업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물류 합리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류 원가 증대를 막아야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원료비 등 원자재 값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물류 합리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경제 규모 확대 때문에 물류 합리화 없이 이 수출 물량 증대라든가 유통 물류 급증 부분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꼭 물류 합리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류 합리화 추세는 대부분 요즘은 모든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전체적인 물자 흐름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물류 합리화 합리화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즘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 사고에 의한 물류 시스템으로 전체 물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화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물류 합리화의 요즘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문별 물류 합리화 방안들을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물류 조직도
조직관리 일괄계 수립을 수행해야 되고 적극적인 물류 조직을 구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물류 전문가 양성에 이르기까지 물류 조직이 합리화해 가는데 중요한 내용이 되고 수배송 부분에 대해서도 운송회사의 물류 종합회사로 전환하는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관리 부분이라든가 포장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역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물류 합리화에 없어서는 안 될 물류 정보 부문,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발주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산화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인력 손실이라든가 시간, 경비가 손실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산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고객 서비스를 이루는데 아주 빠른 시간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물류 합리화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이 편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용을 시켜서 했을 때 물류 합리화 방안에 아주 압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TQC인데요. 토탈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것, 이것을 토탈로 하는 것을 우리가 물류 TQC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문 사람들이 물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비스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류 서비스 품질을 관리 향상시키는 실천자가 된다는 개념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물류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수치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토탈로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것, 이것이 물류 TQC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서비스 관리에 참여하고 데이터를 정량화 수치화해서 늘 파악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TQM이라고 하는데요. 토탈 퀄리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하는 것인데 제품 위주로 현장 위주로 품질 관리 체계에서 더 나아가 어떤 제품, 공정, 자원, 사람에 대한 총괄적인 품질 향상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문제인식이라든가 문제 해결 그리고 자료 수집, 의사결정, 리더십 발휘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토탈 퀄리티가 관리된다. 토탈 질을 물류 질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걸 보통 우리는 물류 TQM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식스 시그마는 생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품질 혁신하고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기업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최소한 불량률을 줄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요. 제품 설계, 제조, 서비스 품질 불량을 최소화하고 규격 상황과 하한의 목표를 정하고 품질 중심으로 식스 시그마 거리에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식스 시그마는 한마디로 식스 시그마 품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개 제품 중에 분량이 3, 4개 이내로 나게 하는 것. 그래서 분량을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것이죠. 100만 개에서 3, 4개니까. 그래서 식스 시그마 품질 수준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물류 관리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식스 시그마 예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식스 시그마 특성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식스 시그마의 개선 대상은 이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만 아니라 물류에서도 식스 시그마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의 분야에서 현상을 수치해야 되겠죠. 물류를 하는 과정에서 배송의 문제점이라든가 포장 뭐 이런 것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 및 개선을 위한 정량적 접근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특히 실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다양한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마라고 하는 공통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CEO의 강력한 주관에 의한 전 계층의 참여가 중요하고 사내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식스 시그마의 특성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단계 실행 절차가 있는데 측정, 분석, 개선,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불량 수준을 측정하고 수치하고 그다음 분석을 하는데 불량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상 개선 대상을 선정하고 또 그 개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또 관리하는데 개선 결과를 유지하도록 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 가는 다단계 실행 절차가 우리가 MAIC라고 하는 측정, 분석, 개선, 관리의 영문 이니셜을 앞에 따서 MAIC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고 불량을 측정하고 수치하고 그것을 불량에 대한 내용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또 개선하고 그것을 관리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리엔저링과 물류 리스트럭처링이 있는데요. 보통 이게 지금 물류에서 말고 생산에서라든가 회사 운영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앞에다가 물류를 붙여서 물류 리엔저링, 물류 리스트럭처링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는 동안에 물류관리론에서 여러분들과 물류에 대해서 지금 한 학기 동안 물류관리론을 다 이미 배웠고 지금 이제 복습을 또 한번 전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류관리론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류를 경영 전공하는 과정에서 물류관리론에서 수업함으로써 물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충분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물류관리론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비대면 강좌에서 더더욱 고생이 많았고 수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대면하면서 했을 때 조금 더 리얼하면서 좀 더 즐겁고 또 교감을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것이 저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물류관리론 기말고사는 시스템의 과제관리란에 여러분 매주 내는 과제 내는 쪽에 그쪽에 레포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메시지로 발송을 다 했습니다만 모두가 레포트를 성실하게 이렇게 제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수고했습니다. 대단히 한 학기 동안 수고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물류관리론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